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얼마 전 7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시 아라동의 교통사고는 과적이 부른 참사였는데요. 이렇게 화물 차량의 과적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경찰이나 행정기관의 단속이 허술해 제2, 제3의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로 돌아가던 여대생 2명과 택시기사가 어이없게 목숨을 잃은 교통사고. 적재량의 6배에 이르는 3다수를 실은 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이 3다수를 실었던 제주도 개발공사. 사고 이후에도 과적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됩니다. 이 화물 차량의 최대 적재량은 4.5톤입니다. 하지만 벌써 14톤이 넘는 3다수를 싣고 있습니다. 과적을 확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은 전혀 없고 운전기사들은 과적인지도 모른 채 3다수를 실어 나릅니다. 우린 몰라. 우리 5다수들만 실은 거니까. 개근대가 없어. 뭐가 개근대가 없으냐. 그냥 이거 다 회사 다 알고 있겠지 뭐. 제주도 개발공사는 화물 과적을 알면서도 운송은 물류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라며 과적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 차를 10대를 쓰든 100대를 쓰든 10개를 실든 200개를 실든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말이지. 우리가 10개 실러라 5개 실러라 뭐 20개 실러라 이렇게 하지도 않아. 하나마나한 단속도 문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의 현장 단속 건수는 한 해 평균 2건.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9건 적발에 그쳤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과적 단속도 지난해 25건 적발이 전부입니다. 운전기사들이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 과적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단속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단속하면 걸리죠. 한두 번 할까마자요, 요즘도 보면. 허술한 단속과 경제 논리만을 내세운 관행 아래 위험한 과적 차량들이 도심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렇게 지난 13일 오후 7명의 사상자를 낸 아라동 교통사고와 관련해 트럭 운전자인 35살 장모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과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해 3km를 달린 뒤 차량 석 대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구속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자인 여고생이 인상착의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밤 10시 10분쯤 짙은색 상의에 면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제주지검장 관사부근 건물복도에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CCTV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1시간 48분 뒤인 11시 58분, 이곳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한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나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이 남성이 김수창 전 지검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자인 여고생이 순찰차에 타고 있던 김 전 지검장을 지목한 것입니다. 녹색 티, 하얀 바지, 베이지 하얀 바지, 머리 까진 거. 머리 까진 거 그냥 끝이에요. 얼굴은 아니에요. 얼굴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한 여고생은 김 전 지검장의 얼굴을 경찰차 유리창 밖에서 본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김 전 지검장이 다른 사람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만큼 주변 CCTV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찍혔는지도 관심입니다. 신고이 어려워서 본인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기술이 작업을 하고 진행하는 작업 중 해야 정답이 됩니다. 경찰은 음란 행위를 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포함해 3곳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실습이나 체험활동 위주의 수업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제주도 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전면 시행됩니다. 비록 한 학기이긴 하지만 학생이나 교사들의 기대는 큽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 여름방학을 마친 중학교 교실. 개학과 함께 시작된 수업이지만 지난 학기와는 수업 풍경이 다릅니다. 교과서 대신 인문학 동화책이 수업 교재입니다. 다양한 책 읽기와 토론 수업으로 꾸며지는 자유학기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2년 먼저 제주에서 전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차례에 나와 있는 명언들을 보니 뭔가 감동적인 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이나 체험활동은 물론 은행이나 도청 등을 찾아가는 진로 탐색 수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학생과 교사들의 기대도 큽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문에 시험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는데 이런 시간을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친구들과 어느 정도 쌓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학생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자유학기제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학교 생활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으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핵심 중의 하나인 진로 탐색 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어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도정 주요 정책 결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 이른바 협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기존의 행정 시스템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방향에도 협치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지 2달 가까이 되고 있지만 협치 행정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협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치위원회 구성과 제도 개선, 주민 참여 유도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선결 과제는 기본 로드맵을 세우는 겁니다. 협치 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어떤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또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까지 두루 이 협치 행정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지만 원도정의 협치가 기존 행정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협치 행정의 한계가 우려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인사 실패가 문제됐던 제주시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며 협치 모델로 홍보했지만 사실상 과도기적인 장치일 뿐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시 기능 강화라는 공약의 틀을 깨고 전임 도정에서 논의됐던 행정시장 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 확대도 협치 의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렇게 일부 넘겨주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자율성과 자신의 나름의 영역을 가진 행정시장이 들어서 가지고 제주도를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같이 함께 가는 것도 난 그게 또 협치가 아니냐. 협치를 통해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을 구현하겠다는 원희룡 도정이 정작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협치 의제에서 배제할 경우 무늬만 협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네, 출근길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한라산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 밖에 해안 지역은 20mm 안팎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30에서 80mm, 산간에는 오늘도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비는 늦은 오후부터 차츰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25도에서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 23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동부 지역은 어제만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성판역의 기온 20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산간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의 기온 2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4.3의 생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제주도 의회는 후유 장애인과 수영인 등 4.3 생존 희생자의 지원금을 매달 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유족의 생활보조비는 기존 8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2만 원 인상된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추계 비용을 산출하고 유족 등의 여론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임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변시지 화백 서거 1주년 기념 특별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돌문화공원 500장군 갤러리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여성작가 발굴 지원 전시회인 서양화가 이은경 초대전이 과일이 보석을 품다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에서 마련됩니다. 문화예술진흥원 소장작품 회화전이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제40회 제주도 미술대전 입상작품 전시회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제주의 스카밴드인 사우스카니발이 싱글 앨범인 좀녀 이야기를 발매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제주 해녀의 얘기를 담은 좀녀와 어멍 두 곡이 실렸습니다. 평화통일음악회가 내일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리며 모던아츠 오케스트라와 가수 김종서 등이 출연합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은 가야금과 대금, 문인화 등 평생 교육강좌 수강생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강좌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제주시 용해로에 있는 제주투어넷은 여행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1,8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42국에 5,75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임희정입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체육대회 제주 응원가 가사가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제주 응원가의 가사를 공모한 결과 승리의 찬가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제주 출신 제일동포 2세 피아니스트 양방원 씨가 승리의 찬가에 곡을 붙이고 CD로 제작되면 다음 달부터 도내 학교와 체육단체 등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사업 시공사에 한진중공업이 선정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어제 열린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한진중공업이 3.3제곱미터당 공사비 429만 원과 조합원 2주비 8천만 원 등을 제안해 선정됐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제주시 신성로 도남주공연립 부지에 공사비 980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0층 아파트 9개 동과 근린 생활시설 2개 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제주도 내 모든 골프장에서 농약 잔류 검사를 한 결과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제주도 내 40개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농약 사용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골프장 2곳에서 사용이 규제된 농약이 극미량 검출됐으나 규정이 바뀌기 전에 사용했다 토양층에 흡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환지 주차장 조성 면적이 늘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주택가 공환지 등에 조성된 주차장은 11곳에 187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습니다. 현재 제주시 내에 조성된 공환지 공영 주차장은 435곳, 8,500면으로 제주시는 공환지 전수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